네, 최근 미국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두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마스크 착용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글로벌 뉴스 브리핑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진석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궁금합니다. 마스크 착용 효과 어느 정도입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마스크 착용 효과 잠재적 단점보다 크다입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주마다 마스크 착용에 있어서 서로 다른 결정을 내리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죠. 이런 가운데 교내 마스크 착용이 대규모 감염을 예방했다는 연구 결과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연구 듀크대 연구진이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노스캐롤라이나 지역 학교들의 감염 사례를 분석한 건데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학생과 교직원 7,000명이 등교 수업 중 코로나에 감염됐고 밀접 접촉자만 4만 명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접촉자 가운데 감염된 사람은 363명으로 1%가 채 되지 않았거든요. 연구진들은 마스크 착용이 이 같은 감염 차단에 큰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아니, 마스크 착용 효과가 크다는 건데 아까 단점도 언급을 했었고요. 그럼에도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다고요? 네, 마스크 쓰고 대하다 보면 입모양이 잘 안 보여서 의사소통이 어렵고 언어 발달에 지장이 생긴다는 지적인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우려가 실제 사실로 드러난 과학적 근거는 없다고 설명합니다. 아무래도 앵커께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가정에서 혹은 식사를 하는 상황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잖아요. 안 쓰죠. 이처럼 식사와 놀이 시간에는 아이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는 상황에서 충분히 상호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언어 발달에 걱정이 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는 게 미국 소아학회 그리고 미 언어 청각협회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럼에도 마스크를 쓴 상황에서는 조금 다른 의사소통을 하는 게 좋다고 조언하는데요. 예를 들어 눈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말을 한다던가 말을 건네기 전에 이렇게 바디랭귀지로 이목을 집중시키고 천천히 그리고 크게 말하라는 건데요. 물론 반론도 있습니다. 5세 이하 아동은 코로나19에 감염될 확률이 낮고 심지어 올바른 마스크 착용이 어렵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조금이라도 지장을 줄 수 있는 마스크 착용은 하지 않는 게 좋다. 이게 WHO의 권고이기도 합니다. 네, 뭐 주의할 사항들도 있긴 있군요. 자, 그런데 이제 마스크 착용과 함께 백신 접종 현황도 좀 큰 화두인데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네, 우리나라도 최근 12세 이상에 대한 접종 계획을 발표했죠. 영국과 미국, 일본 등은 접종을 권하고 있고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최근 12세 청소년에게 접종을 시작한 영국 사례 보시면요. 영국은 기저질환자와 함께 사는 청소년에게만 접종을 해오다가 최근 전체 청소년으로 접종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심각해 학교에서도 수많은 감염 사례가 발견되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은 청소년 접종이 교내 감염뿐 아니라 학생들이 생활하는 지역사회 감염도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반면 또 풀어야 할 과제도 있는데요. 우선 학부모가 거부하는데 학생이 접종받기를 바라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도 풀어야 할 과제고요. 또 백신 패티그라고 해서 즉 전반적인 백신에 대한 피로감이 높아질 거란 우려도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은 자궁경부암 같이 다른 백신도 맞아야 하거든요. 하지만 코로나 백신까지 맞으면서 정작 필요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이런 백신 전반에 대한 피로감이 커져서 다른 백신은 맞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네, 이런 점들이 좀 보완이 돼서 얼른 좀 접종률을 높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하게요. 자, 다음 소식은 반전이네요. 코로나 상황에서 오히려 지구가 더 오염이 됐다고요? 네, 최근 아시겠지만 팬데믹으로 인간의 활동이 줄어 지구가 더 건강해졌다는 연구는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반대의 결과가 나온 건데요. 최근 미 국립해양대기청이 2020년 기후상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 모두 지난 2019년보다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가 가장 심했던 시기엔 이산화탄소 농도가 일부 줄어들긴 했지만 지난해 평균으로 보면 직전해보다 높았고요. 이산화탄소보다 80배 이상의 온난화를 야기하는 메탄가스 역시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메탄가스는 10년, 이산화탄소는 수백 년 이상 대기에 남아있으니까요. 장기적인 기후 대책 마련해야 한다는 교훈, 이번 연구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